다산고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1학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되게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했다고 합니다. 자, 원을 대칭시킬 때는 중심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 원을 중심과 반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완전적으로 고쳐보면 y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오른쪽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 있겠습니다. 자, 원을 y는 x에 관해 대칭시켰다라고 하면 xy가 바뀔 거예요. 자, 이제 xy를 바꾸고요. y는 x 대칭을 시킵시다. 그럼 이제 xy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b제곱에 y 플러스 a제곱이 될 거예요. 자, 반지름은 똑같겠죠. 자, 이 원의 중심이 포물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저게 포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물선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포물선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는 자, 마이너스 b를 x좌표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b제곱에 플러스 3b 맞죠?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a, b의 관계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a 대신에 대입하겠죠. 그럼 이제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 완전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소값은 이 부분에서 탄생하고요. b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1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자, 미리 이제 필요한 밑그림은 먼저 그려놨는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자,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요. 자, 처음에 2,1에서 출발하는데 2,1을 원점 대칭을 먼저 시킵니다.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을 시켰으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x 대칭 시킵니다. 자, y는 x 대칭 시키면 2,1이 1,2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요 좌표를 1,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점 대칭 시킨 거가 b였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시킨 게 c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x축에 관하여 대칭 시킨다고 하네요. 자,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 시킨 요 점은 2,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요 점을 d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A, B, C, D를 전부 다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A, B, C, D를 연결시키면 자, B, C는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D는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Y좌표가 똑같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A, B, C, D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1이 A가 되겠네요. 그죠? 요 A라는 점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이제 A, B, C, D를 구할 텐데, 이제 문제는 이 BC 있죠? BC가 AC와 수직입니다. BC가 AC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또 AD와 BD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자, 삼각형 ABC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ABC는 지금 BC의 길이가 3루트이죠. 자, 2분의 1에 BC의 길이다가 AC의 길이를 곱할 거예요. 근데 BC의 길이는 3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요 ABC의 넓이는 3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삼각형
ABD를 구할 거예요. 자,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의 BD 곱하기 AD가 될 건데요. 자, 그러면 2분의 1. 자, BD가 얼마죠? BD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AD가 얼마죠? AD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10번의 두 넓이의 합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수직이등분선이네요.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수직이등분선을 직접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A, B의 수직이등분선. 자, 예를 들어서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중점하고 기울기를 따지겠죠. 이 중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인 이런 걸 이제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B의 기울기. 자, A, B의 기울기가 기울기는 6분의 B-A가 될 텐데요. 요거는 주어진 직선 방정식과 수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B가 1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AB의 중점이 필요하죠. 자,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점 M은 2분의 두 개 합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M이 Y는 6X 플러스 2 위에 있다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X 앞에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긴 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해야겠죠. 자, 두 개 더해보면은 2A는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뭐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4AB를 구하라고 했으니 4 곱하기 마이너스 없어지고 2분의 7 곱하기 2분의 9가 돼서 6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하나의 원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실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원의 둘레를 2등분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공통현이 있는데요. 공통현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통현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 공통현이 이 작은 원이 있죠.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둘레를 2등분할 수 있게 되죠. 자, 요 점과 요 점이 지름의 양 끝이 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원이 2번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구하겠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구해야겠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뺄 건데요. 자, 2번 원의 식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2번 원의 식은 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맞죠? 는 나머지 상수항을 다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은 1번 원에서 2번 원을 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바로 빼서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원에서 2번 원을 빼보면 2x 마이너스 4y 맞죠? 그 다음에 라지 r 제곱
스몰 r 제곱 플러스 5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공통현이 뭐를 지난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가 되겠습니다. 자, 작은 원의 중심은 1,-2가 되겠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뭘 지난다? 1,-1을 지난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 식을 대입합시다. 자, 1,-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식은 라지 R에서 스몰 r의 제곱을 빼면 10에서 5를 빼서 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직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직선. 자,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자,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유일한 방법 어떨 때죠?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세 직선이 평행하다의 조건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1번, 2번, 2번, 3번 전부 다 평행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2번의 평행 조건을 써보면은 A는 B분의 2 맞죠? 뭐가 다르다? 3분의 2와 다르다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2번, 3번의 평행 조건을 써보면 2분의 1은 B 맞죠? 2분의 1은 B와 다르다. 뭐가 다르다? 5분의 3과 다르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조건만 먼저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조건은 A, B는 2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에서는 바로 B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B가 2분의 1이 나오면 바로 A 값도 나오겠죠. B의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B는 4, A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 플러스 2분의 1 두 개의 합을 구함으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원을 X축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더니 Y축과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Y축과 만나는 경우는 어떨 땐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Y축과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Y축의 오른쪽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Y축의 오른쪽에서 만난다면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의 X좌표 있죠?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을 씌우면 요게 반지른 것 같다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중심의 X좌표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키웠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닿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 개념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른 것 같다.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럼 현재 중심이 마이너스 A,4가 중심인데요. 이 중심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옮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4가 될 겁니다. 맞죠? 이게 새로운 중심이 될 거죠. 자,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인데요. 요거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맞죠? 절대값을 씌웠더니 반지른 것 같다. 이제 이때가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할 때. 자, 이건 접할 때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Y축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Y축과 만난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 중심의 X좌표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있고요. 반지름이 있겠죠.
y축과 만나려면 반지름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식을 사용할 거예요. 자, 접할 때는 반지름과 같지만 만날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식을 바로 적용해 봅시다. 자, 반지름 2가 되니까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이 식은 절대값 a 플러스 5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5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될 거고요. 자, 최종적인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7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안에 정수의 개수 빼서 2를 더하겠죠. 이제 빼서 2를 더해보면 총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해석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조건을 보면은 15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 B. 자, 점 A, B가 모두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든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은 Y축이 선분 AB를 M대으로 내분하고 그 다음에 X축이 AC를 M대으로 내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대강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의고사 문제, 변형 문제인데요. 자, 이제 그림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으로 푸는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4,3을 먼저 찍어 볼게요. 자, 요 정도 마이너스 4,3이 있겠죠. 자, 2, 마이너스 3도 찍어 보겠습니다. 대강 2, 마이너스 3이 이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A,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새롭게 A라는 점을 만들어요. A라는 점 만드는데 뭐냐면, A, B를 M대 내분하는데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B를 M대로 내분하는 점이 Y축에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내분점이 이런 식으로 M대으로 내분이 된다는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점을 A, B라고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원점 대칭 관계에 있으면 뭐가? B와 C가 서로 원점 대칭 관계에 있으면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일반적이고요. 원래 모의고사 문제도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Y축에 관한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기서 시킨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게요. 자,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좌표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내분이 다 쓰지 말고 X좌표의 내분점만 사용할게요. 자,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맞죠? 마이너스 4M 플러스 NA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내분점의 X좌표가 될 거예요. 내분점. 근데 내분점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건데 Y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내분점의 X좌표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얻었고요. 그럼 여기서 얻는 사실은 이 분자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M 플러스 NA가 0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NA는 4M이라는 식 하나를 얻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AC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예요. 자, C가 2, 마이너스 3인데 요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겠습니다. 자, 근데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X좌표가 필요가 없고 Y좌표만 필요가 있어요. 자, Y좌표를 가지고 M 대 N으로 내분했더니 내분점의 Y좌표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y좌표만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m 대 내분하면 m 플러스 n분의, 맞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bn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y좌표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bn이 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bn은 3m이라는 식을 하나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식은 저 두 가지 식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식이 되는데 15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15 이하의 자연수 조건과 a 플러스 b의 최대값까지 이용하려면 아까 나왔던 두 가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가지 식이 na는 4m이라는 식이고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bn이 3m이라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나눌 수가 있겠죠. 바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같다고 식을 세워봅시다. 같다고 식을 세워보면 b분의 a는 3분의 4와 같죠. 맞죠? 그럼 여기서 a는 3분의 4 b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식을 얻었어요. 자, 15 이하의 자연수 조건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가 되니 a가 크면 클수록 좋고 b도 크면 클수록 좋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면 15를 넘으면 안 되죠. 자, 가장 컸을 때가 b가 9일 때가 될 거고요. 자, 9를 집어넣으면 a가 12일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12가 되고 b가 9일 때가 가장 큰 a 플러스 b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조건에 말이 되게 많은데 별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는데, 자, C와 L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지를 보려면 원 중심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른 것 같은지 봐야겠죠. 자,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 17분의 넘겨보면 마이너스 17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 되네요. 여기에 반지름 r과 같다는 거 우리가 조건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자, L을 X축 방향으로 루트 17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요거 먼저 구해봅시다. 자, 평행이동한 직선을 구하려면 직접 계산해 봐야겠죠. X축 방향으로 루트 17만큼,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A만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평행 이동한 직선이 그러면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여기서 원하는 평행 이동 후의 직선이 돼요. 자, 원 C와 접하도록이라고 하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직선을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4 루트 17 플러스 A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중심 0,0은 그대로죠.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봅시다. 분의, 자, 절대값 0,0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17 플러스 A 마이너스 17의 절대값이 되겠죠. 요게 반지름 루트 17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저 절대값 안을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뭐 플러스로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냥 해봅시다. 요게 17이 되죠. 그럼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나오니 17이 17일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17일 때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A 값은 자, 각각 두 개가 나오죠. 자, 하나는 4 루트 17 플러스 34가 되고요. 또 하나는 4 루트 1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따져봤더니 A 값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왔으니 니은은 맞고요. 자, D급 봅시다. 자, 이번에는 원을 이동시키죠. 자, 원을 이동시키니 중심만 가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중심이 0,0이죠. 자, 0,0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시킨 대로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이게 새로운 중심이 되겠죠. 자, 이 새로운 중심과 원래 있던 직선 방정식. 자, 원래 있던 직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4x 17은 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거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보면요. 분의 자, 절대값 4 루트 17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자, 요게 접하도록이라고 하니 반지름 루트 17과 같다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요럴 때 b 값이 두 개 나오는지 뭐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4 루트 17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7의 절대값이 뿔마 17이기 때문에 이게 17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7일 때가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b 값이 두 개가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하나는 1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7입니다. 자, 17일 때는 뭐가 되죠? b 4 루트 17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자, 또 하나는 b 마이너스 17일 때는 b가 4 루트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 값도 두 개가 나오니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이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2,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필요하죠. 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 좀 작은 원이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1에서 근 접선이라고 하니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겠죠. 접선은 이쪽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반지름이 1인 거 보니 이 원을 좀 더 키워가지고 이 x-2,1에서 접하는 원이 되는데 이걸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x축과 x 이꼴 마이너스 2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조상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2,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하나가 x축의 수직인 접선이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또 하나를 그려보면 이제 접선이 하나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그려보니 또 하나의 접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축의 수직인 접선이 하나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이 접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접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접선 방정식을 꼭 구해봐야 될 겁니다. 자, 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기울기를 미수로 두겠죠. 자, 기울기 m으로 두고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중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는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2. 자, m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플러스 2m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얻어지고요. 이게 반지름 1과 같다고 식을 세우겠죠. 자, 그럼 절대값 기준으로 볼 때 m-3이 되고요. 이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6m은 8. 그러면은 m은 3분의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필요하므로 A, B 점을 표시해 보면 첫 번째 뭐 A, B는 이 정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P, A, 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A죠, A. 그래서 직선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찾아야겠죠. 자, 3분의 4를 집어넣어 보면 3분의 4 X 플러스 2 플러스 1은 Y라는 직선 방정식이 생깁니다. 자, 저 직선 방정식에서 X절편이 필요하죠. 자, X절편은 Y는 0을 대입해 보면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1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 x좌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 ABC의 PAB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자, 삼각형의 저걸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P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높이는 P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므로 이 높이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뺄 겁니다. 그러면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뺀다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1에서 마이너스 1 해보면 답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가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AB가 있고 CD가 있는데 D는 Y는 X 플러스 1 위로 움직이고 C는 X는 마이너스 1 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대칭 관계로 볼 때 현재 나와 있는 직선을 가지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쉬운 방법은 X축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당길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1만큼 모든 것들을 평행이동 시켜놓고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을 먼저 옮길게요. 자, Y는 X 플러스 1을 옮기면 뭐가 되죠? Y는 X가 됩니다. X축으로 1만큼 옮길게요. 그 다음에 A가 3,3이었는데 3,3을 4,3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요거를 A'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가 1,-4인데 요것도 오른쪽으로 1만큼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2,-4가 되겠죠. 요것도 B'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x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1만큼 옮기면 그게 바로 y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꾸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x 플러스 1 위에 d가 있는데 이번에는 y는 x 위에 d가 있겠죠. 그래서 y는 x 위에 d를 그냥 d라고 하지 말고 D'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y축 위에 있습니다. y축 위에 있는 한 점을 C'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네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전에 했듯이 네 개를 연결시켰는데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점 D를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왼쪽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지금 보면 Y축 위에 점 C가 있고 C'이 있고 Y는 X 위에 D'이 있죠. 그럼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4,3을 Y는 X 대칭을 먼저 시킵니다. 자, 4,3을 Y는 X 대칭을 시키면 점은 3,4가 되겠죠. 요거를 A2'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Y축 위에 C'이 있는데 당연히 B'도 옮기겠죠. 자, B'도 요만큼 하고요. 자, B'을 Y축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B2'이라고 하면 B2'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저 A2'과 그 다음에 B2'을 연결시킬 겁니다. 맞죠? A2'과 B2'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찾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교점이 최종적인 D'의 좌표가 될 텐데 어디가 될지를 모르니까 먼저 직선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A2'과 B2'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부터 구해 볼게요. (3,4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가 얼마죠? 5분의 8이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지나는 직선과 뭐의 교점이죠? Y는 X의 교점이죠. Y는 X의 교점을 바로 식으로 얻어봅시다. 요거와 Y는 X의 교점을 식을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전개해 봅시다. 5분의 8X 마이너스 5분의 24 더하기 4는 X가 되고요. 그러면은 5분의 3X는 5분의 2가 되나요? 24에서 5분의 4가 되죠. 아, 그래서 X좌표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3분의 4가 되면 Y는 X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Y의 좌표 또한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D'의 좌표가 됩니다. 그럼 그림이 좀 안 맞죠? 자, 맞게끔 한번 그려봅시다. 자, D'에 맞게끔 그리려면 이제 좌표는 이렇게 돼야겠네요. 요만큼 줄이고요. 자, 요만큼 줄여서 애초부터 B'의 좌표가 요 정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긴 교점이 바로 D'의 좌표가 되는데 정확하게 찍어 봤더니 이제 D'이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요 D'의 좌표가 3분의 4, 3분의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요 D 있죠? 요 D는 3분의 1, 3분의 4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내심 좌표를 구하는 건데요. 내심 좌표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직선이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X는 0은 Y축이죠. 그래서 Y축이 하나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직선은 X절편이 5가 되죠. X절편이 5가 되고, Y절편이 1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은 Y축으로 보고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직선은 x절편이 5고 y절편이 12인 직선이 될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럼 세 번째 직선을 봅시다. 자, 세 번째 직선은 x절편이 4가 되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세 번째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둘러싼 삼각형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점과 요 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내시면 이 상 가운데 존재하겠죠.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그게 이제 내심이 될 겁니다. 요 점에 내심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중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이런 내심의 좌표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A, B가 되고 어차피 Y축과도 접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A가 될 겁니다. 그죠? 이 반지름이 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각 직선 간에 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2번까지의 거리도 뭐가 되고? A가 되고, 그 다음에 3번까지 거리도 A가 된다. 이제 이렇게 식을 이제 세울 겁니다. 자, 우리가 자취방정식을 이제 직선방정식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둘 다 A가 된다는 식을 이제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식을 한번 얻어봅시다. 자, 그러면 3번 직선까지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중심 A, B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쓸 겁니다. 자, A, B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자취를 구할 거예요. 자, 먼저 3번 직선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B에서 자,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A, B에서 3번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볼게요. 5분의 맞죠? 자, 절대값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자, 요게 반지름 A와 같다가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는 5A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겠죠.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가 5A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A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지금 Y축까지 거리와 3번 직선까지 거리라는 것은 어떤 직선이냐? 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직선은 바로 요 직선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이고 Y축과 3번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 요 직선 방정식이 돼요. 자, 저 직선 방정식의 특징은 기울기가 양수죠. 자, 그러면 A가 X좌표고 B가 Y좌표일 텐데 기울기가 양수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거가 어떤 건지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5A와 마이너스 5A 중에 어떤 것이 이제 기울기를 양수로 만들 것인가를 보면 마이너스 5A를 넣었을 때가 양수가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5A라고 하고 넘겨가지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8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요. A를 X로 B를 Y로 고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바로 요 식이 바로 아까 나왔던 이 별표 모양 있죠? 별표 모양의 직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심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 하나를 더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2번 직선으로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번 직선에서 A, B까지 거리가 A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자, 이제 2번 직선을 볼게요. 자, 2번 직선 식을 이제 60을 곱하면 12x 플러스 5y 마이너스 60은 0이 되겠죠.
자, 거리 공식 한번 써봅시다. 자, 거리 공식을 써보면 분모는 13이 되고요. 자, 분자는 12a 플러스 5b 마이너스 60의 절대값인데 요게 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13a)이거나 마이너스 13a가 되죠. 자, 자취로 바꾸기 전에 y축과 2번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점검해 봅시다. 바로 요게 되죠. 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필요합니다. 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요 네모라고 할게요. 자, 요 직선은 13a와 마이너스 13a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음수인 것은 어떤 거를 써야 되는가?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거죠? 넘겨보면 마이너스 13a인가요? 자, 마이너스 13a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바로 5로 나눠보고 a를 x로 b를 y로 정리를 해보면 5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직선식이 되죠. 이걸 아까 했듯이 이걸 네모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의 직선과 별표의 직선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 될 거예요. 내심을 찾으면 바로 a 값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a 값과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요거 두 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는 건 7b 값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두 식을 연립을 시켜봅시다. 우리가 연립시킬 두 식은 요 식과 요 식과 요 식을 이제 연립을 시키겠죠. 자, 이제 두 식을 연립시키기 위해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두 개 더 해보면은 7x 맞죠? 마이너스 15는 0. 그러면 x는 7분의 15가 됩니다. 자, 7분의 15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필요하죠. y는 2x 마이너스 3이므로 7분의 15를 더하면 7분의 30 마이너스 3이 돼서 7분의 뭐가 되죠?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좌표는 7분의 9가 되고 7b를 구하라고 하니 답은 9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조건을 보면 뭐 옮기는 과정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먼저 원이 있고요. 1,0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옮기는 과정 먼저 봅시다. 이 포물선을 요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 되어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물선이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 포물선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옮겨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포물선을 옮겨가는데, 자, 두 번째 포물선을 바로 완전 제곱을 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옮겨가는 것들은 어떻게 옮겨갔는가 라고 하면 평행이동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옮겨갔죠? 자, 옮겨가는 방식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옮겨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이동을 따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저 조건에 맞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푸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A와 원 위에 P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되게 말이 길죠? 자, 먼저 구분해 봅시다. 점 A는 점 B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이 있었어요. 1,0 A가 있었는데 이동 방식은 아까 나왔죠. 이게 바로 이동 방식이 됩니다.
자, 요 이동 방식을 따라 A가 옮겨갔다고 하니 옮겨가는 점은 명확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2만큼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좌표가 이렇게 옮겨갔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방정식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 원은 자, 이런 원이 됩니다. 자, 중심이 2,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겠네요. 자,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림이 지금 왼쪽에 되게 치우쳐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석을 잘 해봅시다. 자,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자, 아까 점 A는 점 B로 옮겨갔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 위의 점 P가 점 Q로 옮겨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원이 옮길 때는 원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옮겨간다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옮겨갔죠. 그 옮겨가는 방식을 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 잠깐 옮겨볼게요. 자, 그럼 얼마만큼 옮겼는가를 봅시다. 자, 아까 옮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옮겼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겼습니다. 처음에 있던 원의 중심은 2,1이었는데 이 원의 중심이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플러스 2만큼이니까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2,3으로 옮겨보면 대충 요 정도 중심이 옮겨가겠죠. 자, 옮겨가는 그대로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중심좌표가 옮겨갈 거예요. 옮겨가고 반지름은 똑같은 원이 그려지겠죠. 그럼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그려지면 자, 도형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번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자, 반지름은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반지름은 똑같이 적용이 되니 이걸 좀 더 왼쪽으로 옮깁시다. 마이너스 2,3이 있다고 하고 반지름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 이제 원을 그려보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반지름의 크기를 대충 맞춥시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처음에 원 위에 점 P가 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후 원 위에 Q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A, B, QP의 넓이를 최대로 한대요. 자, 이제 점검을 해보면 A, B는 고정이 돼 있죠. 자, 고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PQ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당연히 AP에서 가장 멀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장 멀게 만들어져야 AB와 평행한 상태에서 가장 멀게 만들어져야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P의 좌표를 구하려면 바로 여기가 P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다름 아닌 요 P의 좌표는 보나마나 점 AB라는 선분과 수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조건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2,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AB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P는 바로 얘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이제 천천히 따져보면 AB의 기울기부터 봐야겠죠. 자, AB의 기울기는 1,0에서 마이너스 3,2니까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럼 L의 기울기는 당연히 2가 될 겁니다. 이제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자, 직선 L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고 2,1을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2x-3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 방정식과 원래 있던 이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시키겠죠. 이제 두 가지씩을 한번 연립시켜 볼게요. 그럼 이제 x-2의 제곱에 연립시키면 y 자리에 집어넣겠죠. y 자리 2x-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5, x-2의 제곱이 5가 되고요. x-2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서 x좌표는 3 또는 뭐가 되죠? 3 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나마나 이 P의 x좌표는 3이 될 거고요. 1은 안 되겠죠. 3이 될 거고 y 값에 집어넣으면 이 좌표는 3,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 P의 좌표가 3,3이라고 주어졌고요. A 값, B 값 두 개를 곱한다고 하니 3과 3을 곱하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봅시다. 자, 부분집합 문제 중에서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제 조건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가를 보면 A 속에 1과 2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나머지 원소는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 조건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어떤 원소가 A 집합의 원소가 되면 그 원소의 약수도 A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1과 2는 전제 조건을 깔려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3 있죠. 3이 집합의 원소가 되면 1도 반드시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맞죠? 만약에 4가 집합의 원소가 되면 2와 1도 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가 되면 1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되면 3도, 2도, 1도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7이 되면 1도 돼야 되고요. 8이 되면 4와 2와 1이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원소가 들어갔을 때 다른 원소가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 이제 그것들로 이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자, 이제 조건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5와 7을 볼게요. 자, 이제 5와 7이 저 집합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5가 들어갔을 때는 1이 반드시 들어가고 7이 들어갔을 때 1이 반드시 들어갔는데 5와 7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는 5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5를 설명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5가 들어갈 땐 2를 따라서 같이 갖고 들어간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차피 1과 2는 집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보면 5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됩니다. 7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5와 7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3, 1과 6, 3, 2, 1이 문제가 됩니다. 자, 왜냐면 3,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3과 6의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과 6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3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3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도 볼게요. 자, 6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6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구조상 볼 때 얼핏 보면 이게 두 가지고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자, 위에 것도 두 가지고 아래 것도 두 가지면 총 네 가지처럼 보이죠? 자, 네 가지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안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위에 것도 두 개, 아래 것도 두 개면 2 곱하기 2가 될 텐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안 될까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3이 포함되고 6이 포함되는 거. 이거 가능하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6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 3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전부 다 가능하죠. 자, 또 3이 포함되지 않고 6이 포함되지 않는 거, 이것도 가능하죠. 이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두 가지고 6을 기준으로 두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6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3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두 가지, 6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두 가지인데 2 곱하기 총 네 가지 경우가 쓰여 있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6이 포함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이 포함되면 6, 3, 2, 1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3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을 4와 8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똑같은 경우인데요. 4가 포함되는 경우,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8이 포함되는 경우, 8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포함된다, 된다, 안 된다의 기준으로 볼 때 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 2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방금과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8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2 곱하기 2에서 한 가지를 빼주면 이것도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자, 5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두 가지가 있겠죠. 7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3과 6을 기준으로 볼 때는 3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총 2 곱하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이 포함되고 3이 포함되지 않는 이 경우를 빼주니까 얘가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 4와 8도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2, 맞죠? 자, 2 곱하기 경우의 수를 곱할 겁니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3 곱하기 3.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6개가 되겠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6이 포함되는 경우와 3이 포함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고요. 4가 포함되는 경우와 8이 포함되는 경우도 나눠서 잘 생각을 해봅니다.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8이 포함되는 경우, 3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6이 포함되는 경우, 이 경우만 빠지니까 각각 3가지가 되겠습니다.